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사망자 수습이 사고 발생 약 11시간 만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희생자 신원 확인과 사고 원인 분석이 한창인데요. 참사 희생자들의 합동 분향소가 마련돼 있고 또 정부 차원의 유가족 지원도 이어질 계획입니다. 무안공항 앞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내용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연호, 김민성 기자. 네, 전남 무안국제공항에 나와 있습니다. 네, 참사 발생부터 사고 수습까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사고가 난 건 어제 오전 9시 3분쯤이었습니다. 이 태국 방콕발 제주항공 여객기가 전남 무안국제공항에 착륙을 시도하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기체는 활주로 시설물을 충돌했고 이 꼬리를 제외한 나머지가 이 산산조각이 나면서 또 완전히 불에 탔습니다. 이 사고기에는 승객 175명과 객실 승무원 4명, 그리고 조종사 2명 등 모두 181명이 타고 있었는데요. 소방은 약 40분 만에 큰 불을 잡고 기체 꼬리 쪽에서 2명을 구조했습니다. 구조된 2명은 20대 남녀 승무원으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 나머지 탑승자 179명은 모두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부터 김민성 기자와 제가 이 사고 직전 상황과 앞으로의 이 사고 수습 절차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텐데요. 자, 김 기자, 먼저 이 추락 직전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총 2차례의 착륙 시도 끝에 이 사고가 났죠. 예, 그렇습니다. 무안공항 관제탑에 1차 착륙 허가가 있었던 건 사고 발생 9분 전인 오전 8시 54분쯤이었습니다. 이때 첫 번째 착륙을 시도했고 8시 57분쯤 관제탑이 사고기의 조류 충돌을 경고했습니다. 사고기는 곧바로 재상승했습니다. 진행 방향을 바꾸는 복행, 고어라운드를 시도한 겁니다. 2분 뒤인 59분쯤 사고기가 조난 신호, 메이데이 요청을 했고요. 9시쯤 활주로 반대편을 통해 두 번째 착륙을 시도했습니다. 이후 3분 뒤 랜딩 기어, 착륙 장치를 내리지 않았거나 또는 못한 채 동체 착륙을 시도했습니다. 활주로 끝에 다다를 때까지 속도를 줄이지 못했고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이런 과정 끝에 최초 구조자 2명을 제외한 모두가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명피해가 왜 이렇게 컸는지 여러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사고는 국내에서 일어났던 역대 항공기 사고 가운데 인명피해가 가장 큰 참사로 남게 됐습니다. 앞서 가장 피해가 컸던 항공기 사고는 1993년 아시아나 해남 추락 사고였고 당시 사망자는 66명이었습니다. 이 대형 참사로 이어진 이유로 먼저 동체 착륙을 짚고 싶은데요. 이 동체 착륙은 바퀴 없이 기체 배면으로 제동하는 일종의 비상 착륙입니다. 사고 당시 영상을 보면 기체의 머리가 들린 상태로 동체 착륙을 합니다. 이 속도도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모습으로 활주로 끝까지 미끄러졌는데요. 이때 중요한 게 기체 배면과 활주로의 마찰입니다. 이 국토부에 따르면 사고기는 활주로 약 3분의 1 지점에 착륙, 터치다운했다고 합니다. 무안공항 활주로 2,800m를 다 쓰지 못했다고 볼 만한 정황인데요. 어째서 활주로 시작점에 착륙하지 못했는지 어떤 급박한 이유가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겁니다. 결국 사고기는 이 활주로 시설물과 충돌을 했고 불까지 나면서 인명피해가 컸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자, 사고 정리는 이쯤 하고 이 희생자 신원 확인과 유족 지원 내용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지면서 이 사회적인 관심도 높아지고 있죠. 어떻습니까? 예, 사고 발생 11시간 만에 승무원 2명을 제외한 모두가 숨진 사실이 파악됐고 지금은 수습된 희생자들의 신원 확인 작업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현재까지 사망자 중 141명의 신원이 확인됐고 38명은 DNA 분석과 지문 채취로 신원을 확인 중입니다. 일부 시신 훼손 정도가 심하거나 어린이, 청소년 등 지문 미등록자라 지문 감식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DNA 신속 판독기를 현장에서 활용 중입니다. 또 검안위와 보조 인력을 투입해 빠르게 신원을 확인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유가족이 동의하에 수습된 시신 인도를 진행하고 가능한 상황이 되면 국토부가 유가족에게 개별 연락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와 무안군 등 자치단체는 무안공항 인근 무안종합스포츠파크에 합동 분향소를 마련했습니다. 관계기관은 가족 단위로 전담 공무원을 배정해 유가족의 심리 회복을 지원하고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의 장례 절차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무안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하고 구조와 피해 수습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네, 이제 또 다른 관건은 사고 원인을 밝히는 걸 텐데요. 먼저 사고 기종부터 살펴볼까요? 네, 이번 제주항공 사고기는 이 보잉사가 제작한 737-800 기종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령, 그러니까 이 비행기 나이는 15년입니다. 737-800 기종은 1997년 출시 이후 지금까지 5,000대 넘게 팔린 기종입니다. 국내에서는 저비용 항공사를 중심으로 약 100대 정도가 운용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많이 팔렸다는 건 그만큼 안정성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라는 게 항공업계의 평가인데요. 다만 수가 많다 보니 이 사고나 고장 소식도 종종 들려옵니다. 지난 2022년 3월이었죠. 중국 남부 광시장족 자치구에서 추락한 중국 동방항공 여객기 사고로 승객 123명과 승무원 9명이 전원 사망한 사례가 있는데 아직 사고 원인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당장 오늘 새벽 6시 44분에도 김포공항을 출발한 제주항공 같은 기종이 이륙 직후 랜딩 기어에 이상이 발견돼서 회항하기도 했습니다. 기체 외에 이 무안공항의 특성도 들여다보겠습니다. 활주로가 짧다거나 이 새가 유독 많은 공항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예, 무안공항 활주로는 2,800m입니다.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보다는 짧지만 다른 국제공항인 대구공항이나 청주공항보다는 수십 미터 정도 깁니다. 국토부는 우선 설계된 활주로 길이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앞서 이야기가 나왔던 것처럼 어떤 규모의 기체가 활주로 어느 지점에 착륙했는지는 사고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또 철새가 많이 오간다는 것도 맞습니다. 더욱이 여객기의 승무원 가운데 한 명이 조류 충돌로 추정된다. 한쪽 엔진에서 연기가 난 후 폭발했다는 말을 남겨 사고 원인으로도 지목되고 있는데요. 무안공항 활주로 주변은 갯벌과 호수가 있어 새의 먹잇감이 풍부합니다. 부드러운 황토 갯벌로 형성돼서 저새나 노랑부리 백로 같은 철새가 많이 오갑니다. 정부는 무안 갯벌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하기 위해 신청할 예정이었다고 하는데요. 취재진이 간간히 하늘을 봐도 기다랗게 연결된 철새 무리를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철새가 먹이를 찾아 한반도로 몰리면서 위험성이 더 높아지는 게 사실입니다. 사고 원인이 무엇보다 빨리 밝혀져야 할 텐데요. 구체적인 결과 언제 정도 나올 것으로 보십니까? 네, 사고 원인의 핵심은 블랙박스에 있습니다. 블랙박스는 음성 기록 장치와 그리고 기체 상태가 담긴 비행 기록 장치 둘로 구성됩니다. 음성 기록 장치는 온전한데 이 비행 기록 장치 외부가 손상됐다는 소식입니다. 우선 블랙박스는 김포공항 시험 분석센터로 이송될 예정입니다. 국내 분석이 어려우면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 NTSB에 보내야 할 수도 있는데요. 그만큼 분석에 걸리는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NTSB도 항공기 제조사 보잉과 사고 원인 조사를 지원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국토부는 정확한 사고 원인이 나오기까지 길게는 3년까지도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례로 지난 2013년 이 3명이 숨진 아시아나항공의 샌프란시스코 착륙 사고도 원인 조사 보고서가 나오기까지 11개월이 걸렸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사고 조사 과정을 유가족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종 결과 나오기 전이라도 사고 조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서 유가족에게 알리겠다는 겁니다. 이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는 국내에서 발생한 최악의 항공사고로 기록됩니다. 현재로서는 희생자 신원 확인과 장례 그리고 유가족들의 지원이 가장 시급할 겁니다. 또 비슷한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이 사고 원인이 규명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전남 무안 국제공항에서 전해드렸습니다.